안녕하세요. 83세 된 이용섭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혼자 신문을 펼쳐보면서 자꾸만 아내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40년 넘게 매일 아침 신문을 읽어줬거든요. 처음엔 그저 글을 모르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그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40년 전, 그러니까 제가 40대 중반일 때였나요? 어느 봄날 아침에 신문을 펼쳐놓고 있는데 아내가 일면 큰 글씨를 가리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이게 뭔 소리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해서 2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아내가 글을 못 읽는다는 걸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어떻게 남편인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 싶어서요. 아내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 시대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그랬죠. 집안일 거들고 농사일 도우느라 학교 갈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교육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어서 어렵게라도 중학교까지는 보내주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중학교만 나와도 꽤 공부한 축에 들었어요. 그래서 20살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었고요. 아내와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게 196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전 일이네요.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신 분이 아내였어요. 4살 어린 19살 처녀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버스 기사였는데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13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이 3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쌀 한 가마니가 2,000원이었으니까 그럭저럭 살만했죠. 동구 계림동 달동네에서 월세 3,000원짜리 집에 살면서요. 그런데도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참 살림을 잘했거든요. 적은 돈으로도 알뜰하게 꾸려나가고 저오면 따뜻한 밥 해놨고요. 아이들도 하나둘 생기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아내의 속마음을 잘 몰랐어요. 아내가 가끔 간판이나 전단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을 봤는데도 그냥 지나쳤거든요. 글을 못 읽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날 아침 아내가 신문을 가리키며 물어봤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궁금해하면서도 어딘가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이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글을 못 읽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더라고요. 나도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알고 싶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온 이야기 할 때마다 나만 모르겠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부터 신문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정치 기사나 경제 기사는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복잡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워낙 관심을 보여서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하고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 차근차근 풀어서 이야기해줬죠. 아내도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고요. 며칠 지나니까 아침 신문 읽어주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버스 기사라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도 그 시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줌마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신 있게 말하고 TV 뉴스 볼 때도 그거 신문에서 봤어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아이들도 좋아했어요. 엄마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되니까 대화할 주제가 늘어났거든요. 특히 큰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는 아내가 숙제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물론 직접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엄마가 신문에서 들은 이야기인데라면서 배경 지식을 알려주곤 했죠.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내가 처음으로 정치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했을 때였어요. 1980년대 중반쯤이었나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였는데요. 신문을 읽어주다 보니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말이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소식을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된 거니까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매일 아침 30분에서 1시간씩 시간을 내야 하니까 바쁜 일상에서는 부담이 되기도 했거든요. 특히 야간 근무를 하거나 몸이 아플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말이에요. 중간에 몇 번 아내에게 글을 가르쳐 드릴까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1980년대 말부터는 성인 문해 교육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여보가 읽어주는 게 더 좋아. 그래야 우리가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잖아. 정말 그랬어요. 신문을 읽어주는 것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가 더 소중했거든요. 아내는 항상 궁금한 걸 물어봤고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때로는 아내가 저보다 더 예리한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여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 그냥 쉽게 말하면 안 되나? 정치인들의 어려운 말을 듣고 아내가 한 말인데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서민들은 어려운 말보다 쉽고 명확한 말을 원하는데 말이죠. 1990년대가 되면서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84년도에 분양받아서 80년대 말에 입주한 거였는데 그때부터는 환경이 좀 더 좋아졌죠.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놓고 읽어주는 게 더 편해졌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도 생기고 정보를 얻는 방법이 다양해졌지만 저희는 여전히 신문을 고집했어요. 아내가 말하기를 신문이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인터넷 뉴스는 너무 빠르게 바뀌고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 신문은 하루 동안의 중요한 소식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보여주니까요. 아내가 70대가 되면서는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관절염도 생기고 고혈압 약도 먹어야 했죠. 하지만 신문 읽어주는 시간만큼은 여전히 즐거워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네. 그러게 좋아진 것도 있고 복잡해진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특히 손주들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아내가 가장 관심을 보였어요. 교육 관련 기사나 청년 취업 기사가 나오면 꼭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손자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최대한 희망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우리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으니까 괜찮을 거야. 2010년대 들어서면서는 저도 70대가 됐고 아내도 거의 70대 후반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신문 읽어주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아내가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도 했고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기도 했거든요. 여보, 이 젊은 사람들 생각을 나는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설명해줘. 그래,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이런 대화가 늘어났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소중했어요.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거든요. 작년 초에 아내가 기침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는데 계속 낫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폐암이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그때부터는 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신문은 계속 읽어줬습니다. 병실에서 조그만 목소리로 읽어주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잠들기도 했지만 깨면 또 어디까지 읽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도 신문을 읽어줬어요. 마지막 날에도 일면 머리 기사만이라도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며칠은 정말 막막했어요. 40년 넘게 매일 아침 해오던 일을 갑자기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신문을 펼쳐놓고도 누구에게 읽어줄지 몰라서 그냥 접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신문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자꾸 아내 생각이 나요. 이 기사를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죠.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불쌍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도 큰 의미가 됐거든요. 신문을 읽어주려고 하다 보니 저 자신도 더 꼼꼼히 신문을 읽게 됐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 시간이 늘어난 게 가장 좋았어요. 다른 부부들은 나이가 들면서 할 말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할 말이 더 많아졌거든요. 매일 아침 1시간씩 40년 동안이면 대략 14,000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셈이에요. 그 시간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진짜 보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세상 소식을 알게 됐고 저는 아내와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각자 스마트폰 보고 각자 컴퓨터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물론 시대가 다르니까 저희 때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관심을 갖고 대화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40년 전에 아내가 글을 안다고 해서 신문을 안 읽어줬을까요? 아마 그래도 읽어줬을 것 같아요.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내가 글을 못 읽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은 서로 사랑해서 계속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제가 신문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시사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가끔 이용섭 씨가 신문을 참 자세히 보내 하시면서 물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아내 이야기를 해드려요. 우리 마누라가 글을 못 읽어서 40년 동안 신문을 읽어줬어요. 그러면 다들 감탄하시면서 참 좋은 남편이었네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상대방이 잘하는 부분은 배우고. 아내도 저한테 많은 걸 해줬어요. 40년 동안 맛있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아이들 키워주고. 저는 신문 읽어준 것밖에 없는데 아내는 살림 전체를 다 해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꿈에 아내가 나와요. 꿈속에서도 신문을 읽어주고 있어요. 여보, 오늘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났네. 그러면 아내가 웃으면서 그래? 어떤 내용인데? 하고 물어보고요. 꿈에서 깨면 허전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아내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꿈에서라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신문을 읽어주는 일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아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아내의 생각도 알게 되고 아내의 관심사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진짜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 다른 존재예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그 다름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내보다 글을 많이 알았고 아내는 저보다 살림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세상 소식을 전해줬고 아내는 저에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줬죠. 4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짧게 느껴져요. 저는 아내와 80년을 함께해도 부족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지금 저처럼 혼자 된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슬프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했던 그 시간들, 나눴던 그 대화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 추억들이 남은 시간을 살아갈 힘을 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해오던 일을 갑자기 할 수 없게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아내가 없어도 아내와 나눴던 대화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신문을 읽어줬지만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랑이고,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사랑이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신문을 읽어준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언젠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